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좋아. 그래, 너네들 이제 뭐 프로이트, 에릭슨, 스키너, 로렌츠, 벤주라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이제 피아제, 비고츠키, 메슬로우, 브렌펜브레너 이 네 친구를 안 알려줘서 선생님이 급하게 유튜브를 찍게 됐어. 좋아. 선생님은 지금 부모님 집에 와 있고, 우선은 피아제를 보면 뭐 피아제에서 뭐 동화, 조절, 평형, 도식, 적응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각적 조작기부터 형식적 조작기까지는 아직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감각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감각을 통해서 뭐 운동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이해하는 그런 적응의 단계래.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2세인데 뭐 딸랑이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아 이게 환경을 이해하고 뭐 적응하는 그런 단계라는 걸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줬으니까 이건 알고, 두 번째 전조작기. 이때는 애기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 근데 애들은 이제 막 궁금증 폭발해가지고 막 엄마 왜, 아빠 왜, 할머니 왜, 누나 왜, 언니 왜, 뭐 오빠 왜, 형 왜, 약간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이제 궁금증을 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식을 얻는 그런 단계예요. 이때는 근데 선생님이 그 유튜브 보여준 것처럼 단면적인 모습만 보여줘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논리적이라는 거. 오케이,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약간 구체적인 그런 인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전조작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논리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약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바이브를 통해서만 나온 그런 논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그다음 막 해결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막 눈에 보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그리고 또 미지의 세계, 또 막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 가설에 대해서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형식적인 조작기라는 거.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기. 그래, 엔지 났어. 오케이, 비고치키부터 다시 할게. 비고치키는 당연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당연한 소리를 했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확장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인데, 여기 봐봐, 사진에 나온 이론처럼 약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실제 발달 수준인 거고, 도움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잠재 발달 수준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중간에 그 슬래시 되어 있는 게 근접 발달 영역 같은 경우는 책에서 나온 근접 발달 지대인데, 쉽게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3살이야. 선생님 3살인데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해서 친구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해버린 거야. 근데 그걸 좀 안타깝게 본 선생님이, 야고바 일로 와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의사소통도 열심히 한번 연습해보고 이제 선생님 말 한번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움을 준 거야.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야고비가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의사소통도 되고 이제 말도 이제 엄청 잘하게 되는 이러한 행복한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선 처음에 선생님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지?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발달 수준인 거야. 근데 비계 같은 게 뭐냐면, 비계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도움을 준 거야. 도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야고비가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그것은 이제 비계라고 하고, 이제 비계를 통해서 선생님이 잠재 발달 수준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즉 도움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의사소통이 되고 친구들이랑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해피엔딩이 되는 게 비고츠키가 말했던 근접 발달 영역에서 비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던 이 영역이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비고츠키 이제 얘기했었고, 또 엔진 났어, 미안. 그래, 메슬로우 욕구 5단계인데, 메슬로우 욕구는 크게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우선 생리적 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 잠자는 욕구,
욕구, 뭐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 안전의 욕구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이 일단 안전하고 싶고 뭐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고 싶은 그런 욕구이고, 세 번째 욕구 같은 경우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 여러분 5반 6반에 이렇게 속해 있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세 번째 욕구입니다. 네 번째 욕구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의 욕구인데,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소속되면 좋긴 좋은데, 친구들한테 이제 막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오케이,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 실현의 그런 욕구입니다. 이것까지 매슬로우의 5단계이고, 이제 브렌펜 브레너가 여러분 어렵지요? 브렌펜 브레너 선생님 차근차근히 선생님이 예시를 적어왔으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줄게요. 브렌펜 브레너는 우선 첫 번째는 미시체계, 두 번째는 중간체계, 세 번째는 외체계, 네 번째는 거시체계, 다섯 번째는 시간체계가 있는데, 우선은 미시체계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인데, 실제로는 뭐 교사, 친구들, 뭐 부모님, 뭐 가족, 학교, 그런 학생과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그게 약간 기본적인 미시체계입니다. 중간체계 같은 경우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그런 상호작용인데, 쉽게 말하자면 학교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약간 상호작용, 뭐 교사와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상호작용, 막 대화를 나누다던가, 그거를 통해서 아동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약간 중간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체계 같은 경우는 뭐 대중매체, 법, 인터넷 등이 이렇게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거 예를 들면 뭐 아동과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진 않지만 뭐 대중매체에서 뭐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약간 사회적인 구조라고 말해주는데, 약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TV를 보고 있었어. TV에 로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어떤 봉사활동을 하냐면 약간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약간 홍보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월급의 반 이상을 약간 로제가 나온 그 대중매체, 그러니까 뭐 TV에 나왔던 그 로제가 나왔던 그 광고를 보고 그냥 다 기부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중매체는 외체계에 이렇게 소속된다 알게 되고, 네 번째 거시체계와 다섯 번째 이 시간체계, 이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우선 거시체계 같은 경우는 뭐 문화적 환경, 관습, 종교 이런 게 다 해당되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 학벌을 중요시하는 그런 약간 우리의 문화, 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막 사교육 열풍,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발달,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 이런 것이 막 문화적인 환경이나 그런 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거시체계에 해당한다는 거. 이제 좀 예시를 들으니까 설명하니까 좀 괜찮지? 다섯 번째 시간체계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의 개념을 약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전생에서 일어나는 약간 변화를 포함한 거야. 그냥 쉽게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 그치?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막 모진 고난이나 뭐 수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아직도 반일 감정이 엄청나지, 아직도. 그런 것을 보면 약간 시간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러면 절대 안 되지만, 어릴 때 약간 그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아이가 나중에 그런 폭력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막 영향을 받고 했던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던 게 시간체계야. 이해됐니, 친구들? 그래서 뭐 프로이트, 에릭슨, 스키너, 로렌츠, 벤주라는 선생님 그 전에 말했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비아제, 비고츠키, 메슬로우, 브렌펜 브레너 선생님 오늘 이거 말해줬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So they say